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종합감사는 그동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미비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12분의 일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은 오후 추가 질의를 할 때 기관 증인 신문과 병행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오전에 하고요. 오후부터는 방통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증인들은 각각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기관 증인 가운데 과기정통부 이진규 1차관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총괄부원장은 행사관계로 오후부터 참석합니다. 다음 순서는 기관 증인 선서입니다. 원래는 이건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차입니다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조윤선 곰수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취지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국회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요.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 이게 중요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법정에서 물론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손을 들고 안 들고는 효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번에 조윤선 파동에 의해서 문제가 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꼭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주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요. 플러스 알파 물론 있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죠. 의사진행 발언. 네, 하십시오. 예,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 할 때 연구회 및 출연 연구위원 감사에서 원자력 분야의 파이로와 SFR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이걸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토론했었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요. 그때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신상진 위원장님, 송희경 의원님들이 되게 찬성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지금 현재는 이게 수시배정 사업으로 홀드하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예산심의가 내주 수요일 날 시작하거든요. 가능하면 그 전에 한 2시간이라도 내서라도 이 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촉박한데. 촉박하긴 하지만 예, 금주 말이나 예, 내주 초면 되거든요. 그건 한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의총 중이니까 돌아온다고 지금 대체로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돌아오는 대로 바로 그 대목은 상의해서 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차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김용수 차관이랑 국장 또 실무자들이 저희 의원실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검토라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아마 다른 의원실 몇 군데도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검토라는 보고서 내부 문건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공개한 문건입니까? 내부 문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바로 이틀 뒤죠. 파이낸셜 뉴스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소비자 부담 우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 문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과기부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기정통부가 여론 조작에 나선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과기부 보고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구입 부담은 증가한다라는 제목 아래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국내보다 출고가가 높은 상태여서 단말기 가격 인하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음. 삼성, 애플 등등은 글로벌 시장이 95%를 점유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만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거의 없음. 중저가 외산폰 수입 확대로 인해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비현실적임. 두 번째 보시겠어요. 25% 요금 할인이 없어지고 이통사 간 요금 경쟁은 불확실하다. 이런 제목 아래서 정부의 규제 권한이 없어져서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 인하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요금 담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곤란. 정부가 규제 권한 없어지면 업체들이 다 담합하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어서 이를 요금 내려갈 것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만 보면 완전 자급제 시행은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국내 단말 시장의 과점적 특성상 정책 효과는 발생이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급격히 악화된 국민 여론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의 소비자 혼란도 가중될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죠? 네. 저한테 와서 이거 줄줄줄줄 읽었지 뒤로 않습니까? 일단 빼놓죠. 뒤로 빼놓고. 완전 자급제의 싹을 완전히 꺾어놔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한번 보시죠. 유럽이나 중국에서조차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인하 가격 내리지 않을 거다. 삼성만 해도 글로벌 가격 정책을 깨고 단말기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다.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인한 중저가 단말기의 경쟁 활성화는 비현실적이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과기부 보고 내용은 얼마 전에 있었던 한 국회 토론회에서 완전 자급제에 반대하는 교수 두 사람의 의견을 짜깁게 한 겁니다. 짜깁게 했는데 그것도 표현을 더욱 강하게 해서 완전 자급제를 하면 통신 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급제를 하면은 통신비가 내리기는커녕 통신비 폭탄 맞을 거다. 이런 논리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프라임 경제라는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김용수 과기부 차관 국감 후 단말기 완전 자급제 공포 설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거든요. 좀 해명을 해보십시오. 외부에 공개한 문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문건이 돌아다니고 이런 언론의 지적을 받는지. 예, 의원님 지금 주신 대로 그 내용은 비슷한데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공개한 바는 저희도 신문이 다 확인했었는데 저희 안에서는 안 한 걸로 지금 저희는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 그 했던 거고 지난해 설명을 드린 거는 그 자급제 도입 발생하신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그게 우려를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보고한 겁니까? 공포를 조장한 거지. 왜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의 불만은 오랫동안 지속될 건데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표현이 그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내부 문건으로 실무진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외부 목적, 그 공포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김용수 차관 공포 분위기를 설파하고 있다고. 그 언론에 어떻게 지적하러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용자들은 복잡한 요금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통신장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개선할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 논리 개발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완전자급제에 대한 원론적인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그다음에 대리점, 유통, 특히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하게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를 하고 또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가 공식적인 입장인데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제가 그때 이야기한 그 원론적인 틀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된 걸로 저 생각을 합니다만 공식 입장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좀 적절한 답변이라고 저 보고 이런 표현들이. 저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이유가 많이 좀 지나치게 같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실에 그 설명을 차관이 실무자하고 간 것들 중에는 지난 국감에 지적이 된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확감 전에 시간 여유가 없을 테니 미리 좀 설명을 하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소 마치 이 공식적인 입장인 양 그렇게 오해가 불러일으킨 된 데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싹을 이번에 꺾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규제 권한을 다 뺏길 거라는 우려감에서 나온 어이없는 행태입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도 계속 지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울산과학기술원 부당이동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고 와주셨죠?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실 겁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필요시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감사 등을 실시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현 의원님 하셔야 됩니다. 예,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하는 거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 그 국감을 하면서 그 카이스트 같은 5개 특수대학원에서 그 연구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공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과학고나 영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수 인력들이 이공계로 안 오고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우수 인력들을 그 과학기술계로 유치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국방부가 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국방부가 병력 특례 제도를 2018년부터 축소하고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보면 2016년에 전체 병역 복무 규모와 전문 연구요원의 그 비율을 보면 전문 연구요원 1.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대전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감시 능력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이런 이슈만 보더라도 현대 국방은 그 군인들의 병력 자원 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이제 탄탄한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 첨단 국방 기술을 확보하고 무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병역 특례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계에서도 똑같은 그 요청이 있습니다. 그 전문 연구 요원 폐지 계획이 나왔을 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무려 90.4%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90.4%가 전문연구요원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13.7%는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역 특례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출연연구원 그 감사를 할 때 연구원들의 그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자료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공계 연구자들 그 퇴직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에서는 평균 35.5년을 근무하십니다. 근데 이제 출연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유사한 학력과 연구 역량을 갖고 있는데 출연연구소에서는 30.1년밖에 근무를 못 하십니다. 거기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정년이 그 축소돼서 그렇고요. 거기다 더 문제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조사를 해보니까 34.5세가 돼야 정규직이 되시거든요, 보통. 34.5세가 돼서 61세에 그 정년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또 한 4년 정도 줄어들어서 26년 정도밖에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공계 우수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출연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국가적 차원으로도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 앞서 질문하신 그 군 문제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병력 자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 R&D 쪽은 또 특수한 경우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지금 긴밀히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도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아마 군대 복무기간하고도 또 연관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근무 기간을 길게 오랫동안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빨리 정규직에 진입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저분들이 그 관련된 그 연구를 시작한 시기가 보면 26세, 28세 이렇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놔두지 말고 빨리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겸해서 제가 이제 출연연의 그 임금 피크제 적용 시에 우수연구원 제도를 빨리 이제 확대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아직 못한 거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거 금방 해결하실 방안이 쓰셨나요? 그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향에서. 바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임금 피크제 같은 것이 강제로 들어온 것이 우리가 출연연구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이제 묶여서
돌아가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 연구 목적 기관 지정하는 것도 꼭 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내년 초에 하는 걸로 지금 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그 연구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그 인정해 주신 거는 이제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강제성도 좀 없는 데다가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정부에서 풀기가 어려운 거를 그냥 기관별로 알아서 하라고 이제 넘겨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뭐 위촉 그 외부 과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위촉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제가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과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뭐 그 인건비를 돌려서 해결을 하겠지만, 과제가 그냥 딱 끝나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 그 질문을 드려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는 그 기관 내에서 그 전환이 가능한 규모 내에서 추진될 거다,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1분 더 하시죠. 그 기관에서 전환 가능한 규모 내에서 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관별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뭐 기관의 부담도 될 수 있지만 당장은 이제 노사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연구 그 기관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 해소 대책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 공개 경쟁을 그 연구적인 어떤 전문성에 한해서 공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직들은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고 연구직들은 쉽게 전환되지 못하는 그런 그 제한 조건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예. 다 해드려도 좀 좋겠습니까?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 주세요. 네. 우선 그 정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지금 61세로 65세로 올리고 하는 것은 여기만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 속에서 다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예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없애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대강 그 범위에서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번 정규직 하는 그 결과를 봐서 필요한 추가 재원은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대강 뭐 나중에 공개 경쟁 문제는 나중에 조금 길어질 이야기 돼서 또 추가 질문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셔 순서. 기재부에서 그 추가 TO를 정규 TO를 늘려주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각 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정규직 가는 그 가이드라인 범위보다는 이번에 R&D 쪽에 해석한 것은 상당히 좀 폭넓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정규직 비율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넓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 TO 등등에 대한 그런 사안이 될 때 기재부하고 아마 굉장히 열어놓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예, 저희 한 가지 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보궐 임기를 놔둔 박문진의 이사 2명에 대한 임명을 제1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파행된 우리 국정감사가 저희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에 의총을 거쳐서 저희가 국감 복귀를 해서 국민들의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마지막 종합국감에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하는 그런 이 국감에 임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 국정감사 파행된 데 대해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저희 또 과방위 소관 위원장으로서 정말 그 며칠을 못 참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한 데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의총 시간에 의총 복귀로 결론이 나면서 제가 10시 10분경에 10분 전에 우리 신경민 간사님께 또 문자도 드리고 우리 권기원 수석한테도 10시 10분에 우리가 의총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니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우리 김경진 간사님께는 꼭 조금 더 지나서 또 문자도 보내고 나름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감을 복귀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의사 진행을 이렇게 잠시 어떤 그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장실에서 지금 잠시 국감 복귀에 대한 서로 준비도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잠시 의논하고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기왕이면 같이 좀 여야가 같이 국감장에서 서로 우리 국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요.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 이게 중요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법정에서 물론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손을 들고 안 들고는 효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번에 조윤선 파동에 의해서 문제가 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꼭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주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요. 플러스 알파 물론 있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죠. 의사진행 발언. 네, 하십시오. 예,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여기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 할 때 연구회 및 출연 연구위원 감사에서 그 원자력 분야의 그 파이로와 SFR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이걸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그 토론했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요. 그때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신상진 위원장님, 송희경 의원님들이 되게 찬성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지금 현재는 이게 수시배정 사업으로 홀드하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예산심의가 그러니까 내주 수요일에 시작하거든요. 가능하면 그 전에 한 2시간 정도 내서라도 이 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촉박한데. 촉박하긴 하지만 예, 금주 말이나 예, 내주 초면 되거든요. 그건 한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의총 중이니까 돌아온다고 지금 대체로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돌아오는 대로 바로 그 대목은 상의해서 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 의원님. 차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김용수 차관이랑 국장 또 실무자들이 저희 의원실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검토라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아마 다른 의원실 몇 군데도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검토라는 보고서 내부 문건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공개한 문건입니까? 내부 문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바로 이틀 뒤죠. 파이낸셜 뉴스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소비자 부담 우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 문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과기부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기정통부가 여론 조작에 나선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과기부 보고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구입 부담은 증가한다라는 제목 아래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국내보다 출고가가 높은 상태여서 단말기 가격 인하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음. 삼성, 애플 등등은 글로벌 시장이 95%를 점유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만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거의 없음. 중저가 외산폰 수입 확대로 인해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비현실적임. 두 번째 보시겠어요. 25% 요금 할인이 없어지고 이통사 간 요금 경쟁은 불확실하다 이런 제목 아래서 정부의 규제 권한이 없어져서 이통사의 자발적인 요금 인하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요금 담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곤란. 정부가 규제 권한 없어지면 업체들이 다 담합하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어서 이를 요금 내려갈 것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만 보면 완전 자급제 시행은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국내 단말 시장의 과점적 특성상 정책 효과는 발생이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급격히 악화된 국민 여론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의 소비자 혼란도 가중될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죠? 네. 저한테 와서 이거 줄줄줄줄 읽었지 뒤로 않습니까? 일단 빼놓죠. 뒤로 빼놓고. 완전 자급제의 싹을 완전히 꺾어놔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한번 보시죠. 유럽이나 중국에서조차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인하 가격 내리지 않을 거다. 삼성만 해도 글로벌 가격 정책을 깨고 단말기 가격을 내릴 유인이 없다.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인한 중저가 단말기의 경쟁 활성화는 비현실적이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내용은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종합감사는 그동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미비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12분의 일반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은 오후 추가 질의를 할 때 기관 증인 신문과 병행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오전에 하고요. 오후부터는 방통위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증인들은 각각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기관 증인 가운데 과기정통부 이진규 1차관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총괄부원장은 행사관계로 오후부터 참석합니다. 다음 순서는 기관 증인 선서입니다. 원래는 이건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차입니다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조윤선 꼼수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취지는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국회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